네, 반갑습니다. 강북청설 수학 강사 양정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제 브로셔하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수학이 저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이번에 이투스에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된 수학 강사입니다. 지금 청설학원 단과 대표 강사이기도 하면서 중계동에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입니다. 자, 일단 등급 컷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등급 컷 보면서 좀 공감대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적분 선택자들 위주로 먼저 볼게요. 가운데 거 가보시면 1등급 컷이 지금 몇 점이라고 예상이 될까요? 81점, 82점이면 쉬웠던 시험일까요? 어려웠던 시험일까요?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뭐 지금 킬러 문제가 나왔니 안 나왔니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1등급 컷이 82점, 81점 정도면 4점짜리 4개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가보시면 1등급 컷이 몇 점이죠? 91점, 92점.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뀐 다음에 미적분 1등급 컷하고 확률과 통계 1등급 컷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시험은 처음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가 실제로는 되게 쉬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3등급 컷 정도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안 보셔도 되니까 일부러 제가 잘라놨고요. 3등급 컷은 보통 65점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는 미적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함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일단 1등급, 2등급에 안착하는 것조차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공감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재수생들이랑 반수생들, 상위권 학생들 빼고 나면 재학생들이 1등급, 2등급에 한 번에 안착하는 건, 또 게다가 국어, 수학, 영어를 교집합으로 모두 다 잘 보는 건 더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계획과 그리고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고3은 고1, 고2 때처럼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고3 수학 아직 남아 있잖아요. 미적분 내신, 확률과 통계 내신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상위권 재수생들을 또 이겨내야 되는 힘듦까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주셔서 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공통 과목이 어려웠다. 자, 15번하고 22번이 객관식 맨 마지막과 주관식 맨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15번은 되게 쉬웠어요. 할만했었습니다. 자, 근데 22번이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것 치고는 너무너무 어려웠고, 실제로 뭐 인터넷에도 22번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학생들이 거의 맞춘 친구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답률 베스트 5를 보여드릴 텐데요. 미적분 선택자들이나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나 뒷부분을 많이 못 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통 과목인 수원수토가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뒷문제까지 갈 심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미 배웠던 고1, 고2 때 배웠던 수원수토를 1년 내내 수능용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수능을 보더라도 실제로 정답률을 보면 수원수토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요. 여기 쓰여 있듯이 미적분 확통을 잘하는 것보다 수원수토를 잘하는 게 일단은 내년에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다. 자, 킬러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문제예요. 인터넷에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메인에 걸려 있더라고요. 누가 되게 오랫동안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답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자, 22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수원수투 공통 맨 마지막 문제가 오답률이 몇 퍼센트? 98%고요. 자, 뒤쪽에 있는 거 한번 가보실까요? 30번, 29번, 28번.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디 과목 문제일까요? 미적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 미적분이 어땠구나. 22번이 어려웠구나.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뒷부분을 아예 못 가고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구나. 이게 재학생으로 친다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0번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일단 1단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분을 잘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수험수토에서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들만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보다 그 전에 앞에 있던 문제들을 시간적으로 확실하고 빠르게 풀어주는 게 가장 1순위 실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몇 개 틀려도 괜찮죠. 근데 앞에서 틀리면 1등급 받기는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통 선택자들의 오답률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자, 몇 퍼센트죠? 눈물이 납니다. 자, 무슨 해석을 해줄 수 있냐면
아, 얘네는 그냥 22번 안 풀고 그냥 넘기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막 즈음에는 야, 너네 22번 한번 보고 사이즈 안 나오면 그냥 빨리 넘겨. 부모님 생신으로 찍어. 그리고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답률 그 다음 거 가보시면 지금 23번부터 30번까지가 확률과 통계거든요. 네, 지금 여기 23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무슨 뜻이죠? 아, 얘네는 확률과 통계는 다 맞춰야 되는 거구나. 어렵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분이 어렵고 수원수투에서 최대한 많이 점수 확보를 해놔야 되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확률과 통계를 저는 먼저 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는 되게 힘들어해요. 문과 학생들이. 내가 확률과 통계를 처음 배우는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럼 문제풀이 능력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 바퀴를 제대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쉬운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30번까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근데 수원수투에서 우두두 떨어지는 거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경쟁력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자, 여기 보이시죠? 15번, 22번 틀리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등급 컷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막 집중해서 잘 풀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안 나오는 이런 이유는 준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고, 1년 내내 우리들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80점대 중후반 때까지 점수들이 계속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92점이 나오고 96점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학생들은 곧바로 지금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다 다 다르겠지만 60점대 중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출발하고 또는 4등급에서 출발했을 때 4점짜리를 얼만큼 잘 대비할 수 있느냐가 1년 내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고1, 고2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하실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뭔가의 기준을 고1, 고2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고1, 고2 때는 수학이 그래도 1등급 나왔는데 2등급까지 나왔는데 3학년 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라든지 아니면 수능 때는 또는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수가 떨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죠. 고3 학력평가 재학생 응시 인원이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능 응시 인원이 얼마나 늘어요? 15만 명이 플러스 되죠. 내년엔 더 는답니다. 뉴스 보셨죠? 반수생 그리고 대학교 중도 포기생들, 재수생들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그리고 9월하고 11월 사이에도 늘어요. 9월하고 수능 사이에도 몇만 명이 늘거든요. 근데 지금 1, 2등급을 다 합치면 5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고1, 고2 모의고사 아이들이 대비하고 볼까요? 아니면 그냥 볼까요? 대비 안 해요. 왜? 수학 얘기예요. 수학은. 왜? 진도가 다르니까. 학교 내신 진도랑 다르니까 평소 실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방의 어떤 학교들은 그냥 모의고사 볼 때 수학들이 다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모의고사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재수생들 최상위권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의대 가려고 하는 응시생들이나 아니면 고대생, 연대생들이 서울대 가려고 보는 응시생들까지 다 준비해서 보는 시험하고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1, 고2 때 등급은 참고만 해놓으시되 무엇인가 믿을 만한 절대적인 지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내가 고1, 고2 때 그래도 1등급 나왔으니까 3월 때도 고3 때도 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너무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고3입니다. 자, 수능을 위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능을 위해서 수학 내신 대비 잘 해야 된다. 자, 수능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신 대비를 잘 해야 된다. 혹시 여기 자녀분이 남학생이시라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나 정시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남자는 정시래 라든지.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학생들을 정시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정시로 잘 가는 친구들 물론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아이일까? 아니면 내 학생이 진짜로 정시로 잘 갈 만한 깜냥이 되는 친구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수학은 진도가 가장 1순위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중계동에 있는 내신 시험 범위가 수학2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을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를 잘한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때도 내신 대비 수학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시로 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특히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내신 대비를 끝마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수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재수생들한테도 내신 대비 수업 들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내신은 진짜 더러운 문제들, 연산이 힘든 문제들까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걸 경험 안 하고 예쁜 수능 문제만 풀거나 인강으로만 선택 과목을 완성하겠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재수생들은 제 내신 대비 수업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을 진짜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 목적 자체가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일단 내신 대비는 수학은 반드시 고3 1학기 때까지는 무조건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공감이 없으시면 아이들 말에 휩쓸어 이제 같이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너는 정시니까 내신 버리고 수능 공부만 해. 이거는 수학의 입장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강하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은 이미 늦습니다. 자, 지금 벌써 D-365일이 깨진 건 다들 알고 계시죠? 3월 2일에 가서야 내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만 아, 내가 고3이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D-280일이에요. 260일 그렇게 된다고요. 너무 늦어요. 우리 이 시기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 이 시기는 수능 진도를 위한 시기고 겨울방학 때가 재수생들과 재학생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거든요. 왜 그렇죠? 재수생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막 수능 보고 오늘 막 논술 보거든요. 막 술 마시고 막 놀아요. 그때쯤. 그리고 재종반 개강일이 보통 2월 중순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2월 말부터 재수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재학생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고3 때 재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수시 원서 써야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생기부,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고2 때하고 다르게 고3 때는 매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4월 말에 중간고사 있죠.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노는 날도 엄청나게 많고 수행평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곧바로 6월 모의평가인데 6월 모의평가 때 그런다고 점수가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때부터 재수하고 알아보고 뭐 그때도 정시라고 얘기하고 논술 갑자기 시작하고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들어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뚜렷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을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집에 가서 꼭 자녀분들하고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비 수험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수능 수학 공부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몇 바퀴 돌렸니?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나갔니? 진도가 되게 중요한 수학 공부의 기준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거였죠. 문제집 몇 건 풀었니? 너무 중요해요. 수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학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한 1순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머리 좋은 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것보다 일찍 시작한 게 깡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선행학습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점수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양이 중요하죠.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고민의 깊이와 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양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었고 어디까지 고민해 봤었는지는 우리들이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주고 다른 풀이까지 공부해 주시고 어떤 게 가장 좋은 풀이었는지 계속 탐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관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풀고 오답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빠른 풀이까지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어디까지 풀었고 숙제 어느 정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무기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된다는 게,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 자체를 이렇게 안 해왔으니까. 근데 이런 공부를 계속 해줘야 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험수투입니다. 자, 1년 내내 해도 잘하기 쉬운 게 수험수투라고 얘기했죠. 자, 단원이 6개 있고요. 제가 괄호치고 써놨죠. 어떻다? 단원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옛날에는 수원하면 단원이 4개였어요. 5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밖에 안 된다? 3개, 3개 합쳐서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가서 잘 못하는 게 아니고 깊게 고민하지 못해서 준킬러 문제들에서 계속 우수수 틀리는 겁니다. 자, 고2 때와 다르게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기출문제를 강의와 함께 들으면서 수능형으로 재정립하는 것. 자, 이게 겨울방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수원
보통 까먹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수원 말고 수투도 공부해 놓고 수원은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수능형으로 이제 재정립해 주는 시간. 이게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1년 내내 수원 수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아이들은 고1, 고2 때처럼 수원 수투를 접근해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뭐 풀고 이렇게 숙제에 쪽에서 공부하다 보면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죠. 자, 선택 과목입니다. 자, 선택 과목은 3학년 때 1순위로 진도 1회독 이상 나가는 게 1순위입니다. 생각보다 미적분이나 확통을 아직 공부 안 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여기서 지금 여기 10년째거든요. 중계동에 있는지. 근데 고3 때 미적분 반을 개강하면 미적분 처음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확률과 통계도 처음 하는 친구들 많다. 근데 그게 뭐 늦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했었어도 다시 한번 제대로 돌리는 게 1순위 목표가 되겠고요. 그 겨울방학 이후에 1회독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능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학기 중에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옛날에 좀 됐다. 미적분을 몇 바퀴 돌렸다.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했다 싶으시면 겨울방학 때에도 수능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정시파라고 수학 내신 버리면 정말 강하게 써놨습니다.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중계동에서 오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4월하고 6월 달에 내신 대비반을 개강을 해요. 근데 내신 대비반 할 때 그 내신 대비반도 운영을 하지만 수원수투 수능반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근데 미적분 이과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정시니까 내신 대비반 안 하고 정시반만 할게요 하는데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차라리 너 정시반 하지 말고 미적 내신 대비반만 해.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갸우뚱해요. 근데 학생들의 미적분 실력을 위해서 또는 확통 실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것. 이게 진도사수와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 계속 들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정시라는데요, 육론술이라던데요, 말하든지 재수한다는데요 라고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절대 귀뚱으로도 듣지 마시고 통계자료 보여주세요. 야, 재학생들이 이 정도고 재수생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니?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고 오를 사람은 오릅니다. 자, 제가 작년에는 고2 수업도 했었어요. 작년에 대진여고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가르치던 예비 고3이었겠죠.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고 내신에선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시로 갈까요 말까요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 친구는 정시적인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정시해라. 책임지고 내 말 믿고 정시 꾸준히 팔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번 수능에서 미적분에서 92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만한 친구들은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잘 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혹시나 정시로 간다면 그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몇 개월 한 달만 지켜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잘 봐요. 얘는 진짜 안 된다. 얘는 진짜 절대 정시는 아니다. 저는 그 잘 간다보다 못 간다를 훨씬 더 잘 봅니다. 거기에서 거의 예외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헛바람 들어서 또는 자기가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욕심은 크지만 노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물론 정시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면 뭐 논술이나 수시로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 리스트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순위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1순위예요. 선택 과목 한 바퀴 제대로 돌리기. 자, 특히 미적분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 뭔지 아세요? 적분입니다. 적분. 왜 적분 애들 힘들어요? 왜 못할까요? 맨 마지막 단원이라서 그래요. 어려워서도 있지만 예전에는 미적분 2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적분 2라고 그거를 2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때는 적분보다 3학년에 있던 기하와 벡터를 가장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학생들한테 배울 때 있어서 이 단원과 수학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난이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맨 마지막에 배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윈터스쿨 들어가긴 하지만 겨울방학 프로그램 때 선생님들이 내가 잘하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1단원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원을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흐지부지 나가거나 나중에 영상으로 줄게라든지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으로 수강할 때도 마지막 저도 인강 이제 런칭했지만 마지막 완강률이 처참해요. 안 듣는다고요. 마지막 단원이라서 못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는 거.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돌리면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확률과 통계 시험은 한 바퀴만 돌렸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한 바퀴만 돌렸어도. 제대로만 돌렸어도. 근데 전략을 잘못 세워서 수원수투부터 푼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틀리거나 하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택 과목 한 바퀴를 제대로 돌린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두 바퀴. 너무너무 좋아요. 수능용으로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수원수투는 기출문제 1회독 하기. 최근 5개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건 아이들이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집에 가면서 기출문제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자이스토리 이런 거. 자이스토리 삽니다. 혼자 풀어야지. 98년도 기출부터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집은 겨울방학 때 사도 됩니다. 올해 수능께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강사의 수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분석은 아이들이 못해요. 강사가 해줘야 돼요. 지금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출들만 지금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최근 5개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문제들만 일관된 풀이 기조로 꾸준히 풀어나가는 게 수능에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자이스토리를 사서 94년도 기출 뭐 이런 것까지 다 푸는 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6월 때도 94년도 기출 이런 것부터 푸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기출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기출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무작정 자이스토리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일단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내내 일단은 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건 그만큼 공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는 친구들이 없다. 자, 그 다음 거죠. 양쪽으로는 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고요.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질적으로 고민할 시간적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게 복습하고 다양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계속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수능 공부. 오늘은 1년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1학기 때 정도까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모의고사가 3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12월 말인 1월, 2월, 3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3개월 동안 수능 공부 커리큘럼이 한 바퀴가 다 끝나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내신 대비반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봐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신 대비 들어가도 어차피 비슷한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무조건 수능 대비 한 바퀴는 몇 개월이다? 1월, 2월, 3월 요렇게. 그렇게 하고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오답 정리까지 끝난 다음에 내신 대비로 전환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평가원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정리해 주셔야 중간에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4월에 수능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4월하고 6월이 내신 대비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아이들 내신 대비 할 수 있게 그냥 맡겨주시면 어느 정도의 실력 때문에 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4월, 6월은 내신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수험수투는 수능형으로 진행하고요. 미적 확통은 개념 완성으로 진행합니다. 자, 잊고 있던 개념 되살리기와 수능형 사고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가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 혼자서는 힘들어요. 자, 두 번째로는 내신과 수능 모두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완성반이 미적반 따로, 확률과 통계반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은 내신 대비반까지 끝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깊이 공부하고 이게 수능형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어떤 걸로 이제 운영하냐면 과제 첨삭을 해요. 과제 첨삭. 제가 강북 청솔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거든요. 한 2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제가 올 한 해 강북 청솔 학생들한테만 쓴 과제 첨삭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첨삭비만.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 운영비만.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겠죠. 얼마를 버는 걸까?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제가 강북청솔에 출근시키는 조교 선생님만 22명이에요. 진짜 많죠. 근데 이렇게 해줘야 겨우 늘어요. 이렇게 내 수업 잘 들었지? 오케이, 너 집에 가서 복습해. 이러면 안 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도 첨삭비 많이 쓰고. 그래서 문제풀이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도록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시간은 저절로 줄거든요. 내가 오늘 좀 빨리 풀어야지. 사람들이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는데 나도 시간 단축해야지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풀고 많이 알면 시간은 저절로 줄어들길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보채 주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3월 학평까지 수능 기출 한번 완료시켜 주시고 수능용 워크북의 새로운 문항으로 학습을 확인해 주는 것. 이게 제가 3월까지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입니다. 기출 풀고 기출 이외의 문항들을 저도 많이 주죠. 그러면서 단원별로 완성을 시키고요. 미적 확통은 내신 대비까지 진행할 수 있게 EBS 연계 교재 계속 반영하고 변형해서 줍니다. 뭐 이건 저 청원고, 영신여고, 대진여고, 뭐 정말 해석여고까지 저는 대진고, 서랍을 정말 많이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과제 피드백 같은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이를 적다 말아요. 아니면 뭐 잘못된 풀이로 시도를 해요. 그럼 이렇게 펜으로 써준 게 저희 연구실에서 첨삭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잘했습니다. 다른 풀이가 뭐가 있습니다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다 써서 매주 20문항씩에 대해서 첨삭을 한 명 한 명씩 200명한테 다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점수를 올리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풀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깨알같이 첨삭을 해서 주죠. 그리고 저희들이 뭐 편지도 써주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합니다. 매주 모든 학생들에게 수원수투에서. 자, 그리고 뭐 문항별 체크리스트에서 학생들한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코멘트 다 주고 학생들한테 부족한 부분들 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써보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메타 인지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가 잘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제 복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뭐 강의 영상 이런 거 말고 매주 제출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제 수업에 대한 문제지를 그대로 다시 줘서 그대로 다시 풀게 하는 것. 왜냐면 저희 나라 며칠 전에 축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축구해야지라고 얘기해서 이강인처럼 드리블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강의를 보고 자기 혼자 다 풀 수 있도록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단원별 워크북,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들을 새로운 문제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수원수투는 이미 한 바퀴 다 배웠기 때문에 계속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다. 첨삭은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가지 제출 과제를 매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점수가 겨우겨우 오르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매주 어떤 숙제가 들어가냐면 주간 풀지용이라고 해서 제 풀이에 대해서 손풀이, 그리고 해설 영상, 그리고 유사문항, 1대1 유사문항, 그리고 과제 첨삭까지 계속 진행하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확실히 해오는 과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오는 모의고사가 필요충분 모의고사라고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의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강의 반응도 좋고요. 인터넷 강의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인터넷 강의에서는 이제 첨삭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만 저는 올해 첨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온 문자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수강 후기, 이번 수강 후기입니다. 자, 양종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듣고 수학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계처럼 문제만 풀던 저에게 어떻게 수학적 사고를 하는지 알려주셨다. 뭐 기타 등등 내용이 있고요. 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있는 거. 질문하지 않은 문제에도 잘 안 풀이면 잘했다. 아쉬운 풀이면 다시 고쳐줘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이 질문 안 한 것도 다 첨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능형으로 갈 때까지 다 빨간 펜으로 다 바꿔줘요. 학생들이 이 첨삭을 받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의 답지 베껴오고 이런 것들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제 손풀이도 다 주고요. 빠른 풀이법에 대해서 접근해 줬다. 과제 첨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학원과 수업이 처음이라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용기 내는 말도 해주셔서 좋았다.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 친구가 내신이 1.1이에요. 이거 써준 친구가 진짜 잘한 친구거든요. 이번에 수학이 몇 점 나왔더라? 92점 나왔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맞은 문제 중 풀이가 잘못되었거나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을 풀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맞은 문제까지 해설을 보면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삭 시스템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더 간단하다라고 조언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베스트로 푼 건가? 진짜 전국에서 수능형으로 제일 잘 푼 풀이처럼 푼 건가라는 질문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좋은 말들입니다. 뭐,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볼게요.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써준 건데 육모 때만 해도 3등급이었는데 9월에 이 친구가 96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올렸던 친구도 있고요. 이것도 일부러 수능 날, 그러니까 보이시죠? 일부러 날짜까지 캡처해서 보내드렸는데 수능 88점, 그리고 미적분 92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도 보세요. 구모 71점이었는데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죠. 이거 서울의 고학생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6월입니다. 6월에 몇 점이죠? 69점. 네, 그저께 받았던 문자입니다. 9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 수업 시간이 4시였거든요. 항상 2시부터 와서 혼자 공부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너는 정시로 무조건 된다. 내가 장담한다. 무조건 이때 와서 내가 다 질문 답변 조교 선생님들이랑 받아줄 테니까 이 시간에 무조건 와라. 근데 92점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4합 8 아시죠? 최저 4합 8 맞추는 게 목표였는데 4합 4가 됐습니다. 다 1등 받았어요. 이런 애들이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78점 받았어요. 근데 78점도 뭐 못한 점수는 아니에요. 미적분 가보시면 2등급이죠. 그러니까 뭐 최저 다 맞췄습니다. 너무 좋았다. 서울대 1차 된 친구. 이거 제 반응이 너무 호들갑스러운데 11월 16일 보이시죠? 날짜랑 그저께입니다. 이 친구도 88 떴는데 작년 몇 점? 46. 그래서 88. 제가 다 막 조작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다 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전화 오고 이랬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게 점수 잘 안 보이실 텐데 1211 이 친구가 수학만 4였어요. 영신여고 친구였는데 수학만 4였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 친구는 고대 가면 제일 잘 간 거예요. 납치당하는 친구. 이 점수면 서울대 정시 그냥 붙거든요. 탐구가 다 50이에요. 탐구 다 50이고 국어 100분이 99. 수학만 4등급이었는데 수학 100분이 93 나왔죠. 88 나와서. 그래서 커리어 하이 찍고 수능 끝나서 너무 기쁘다. 고대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후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수학은 이게 10월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10월 모의고사고 수능은 70 몇 점 받았대요. 근데 3월에 이 친구가 제가 올해 제일 기뻤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35점이었어요. 3월 달에. 이 친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이라고 있어요. 고1 때 배우는 판별식이 뭐예요? 선생님 저한테 뭐 이런 질문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 쉬면서 너 내가 조교 선생님 붙여줄 테니까 매주 나와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포기 안 했던 친구입니다. 우리 부원장님한테도 어제 찾아왔었대요. 수능 잘 봐서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아 몇 번 틀렸니? 했더니 이렇게 틀린 걸 많이 이 정도면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틀렸습니다. 맞은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근데 10월 모의고사요. 몇 점 받았대요? 80점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오를지 몰랐어요. 근데 수능 때는 70 몇 점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잘 보면서 끝났대요. 근데 이렇게 잘 보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는데 문과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왜 주변에 1학기 내신 끝나고 너 왜 아직도 수학 공부해? 국어랑 탐구로 최저 맞추면 되지. 영어로 최저 맞추면 되지. 수학으로 왜 맞춰?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과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근데 이렇게 점수를 올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매년 보여드리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수학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포기하기도 하죠. 제가 중계동에서 진짜 제일 어린 나이 때 와가지고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서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하고 금전적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다 쟁취할 수 있다는 걸 수업 전반적으로 수학 외적으로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수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시간표 중계동 시간표 한번 말씀드려보면 토요일 날 요 시간대 소스토 수업이 있고요. 개념 완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커리큘럼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통을 신청하는 친구들은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그리고 토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또는 목요일 하루, 일요일 하루 요때 하루 요때 하루 이렇게 가장 많이 수강을 합니다. 하나만 수강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재학생들은 개념 완성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 2회 반으로 그러니까 국어는 주 1회가 괜찮아요. 근데 수학은 아무래도 수학 특성상 주 1회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1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 시간대로 갑니다.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아이고 사진 너무 크게 나왔네요. 자, 아무튼 그 수학 공부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단원이 적기 때문에 머리의 좋고 나쁨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아니 35점 받은 친구도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서 1등급을 찍고 수험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20살 이후에 인생에 엄청나게 큰 힘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생기시면 오늘 받은 브로셔 보이시죠? 맨 뒤에 QR코드 있거든요. 그래서 그 QR코드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외의 질문들은 아니면 이투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Q&A 게시판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제가 이투스 이번에 런칭해가지고 그저께 런칭했어요. 매일 밤 10시에 이벤트를 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텀블러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텀블러가 무료로 배송이 된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